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비행 승인과 공역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비행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항공안전법 제127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를 기반으로 적어놨으니까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은 주요 내용들입니다. 법 내용 원본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에서는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무게 상관없이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는 비행을 할 수 없다.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모든 공역에서 사전 비행 승인이 있어야 한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는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는 고도 150m 이하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공공 목적으로 드론을 긴급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내 또는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하는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쓸 때 유선으로 관할 기관에 승인받고 비행이 가능하다. 사람,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는 기체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당 기준 150m까지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F, 이거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그 기준을 정할 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단순하게 이 위쪽으로 고도 150m 범위 내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11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수평거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높이 150, 수평거리, 즉 좌우 150, 여기도 150m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나의 범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라고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 기관을 볼 텐데요. 담당 기관은 전국에 3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그래도 한 번씩은 꼭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항공청과 관할 소속 기관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이한 부분은 전라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소관이고요. 전라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의 소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신청 서류, 이제 비행 승인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적혀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역입니다. 공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비행 정보 구역이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영공이란 것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상국 내수. 항공로는 비행장치의 길, 그러니까 항공상에 기체가 가는 길. 그리고 관제권, 관제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관제권과 관제구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관제권이란 건 뭐냐면 우리 공항에 가면은 관제탑이라는 게 있죠. 관제탑이 하는 일은 주로 이착륙 신호를 주거나 혹은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런 하나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를 관제탑이라 하잖아요. 그 관제탑을 반경으로 9.3km 이내는 우리가 관제권이라 부르고요.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면 위로 200m를 딱 찍습니다. 그래서 200m 이상의 높이의 공역을 우리는 관제구라고 부릅니다. 비행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체 운용을 하기 위한 비행장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공항은 공항 시설을 갖춘 비행장, 이착륙장은 이제 이륙 착륙을 위한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 공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비행 공역은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이렇게 4개를 기반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 개념들을 먼저 잡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나오거든요. 이 표를 개념을 잡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제 공역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 순서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이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역이고요.
비관제 공역은 관제 공역을 뺀 나머지 공역, 통제 공역은 비행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 공역은 비행 시에 주의 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인데요. 이거는 A등급부터 G등급으로 나눴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정보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 정보의 중요도가 높냐 혹은 상대적으로 낮냐를 떠나서 이걸로 구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등급일수록 더 좋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요. G등급일수록 좀 상대적으로는 A등급이 받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계기 비행이라는 게 뭐냐면 계기 비행이 있고 시계 비행이 있는데요. 계기 비행은 계기판을 보는 비행이고요. 시계 비행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비행입니다. 자, 그 다음 B등급은 계기 비행과 시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요.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고요. C등급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고, D등급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그리고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됩니다. 2등급은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교통 정보가 제공되고요. F등급에서는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조언 업무,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게는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됩니다. G등급은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됩니다.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인데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자, 천천히 보면 관제권과 관제구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비행장 교통구역은 D등급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입니다. 조언구역은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정보구역은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금지구역은 안전, 국방상 혹은 그 밖의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안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면 공항이 있겠고요. 국방상의 이유라고 한다면 군시설, 그런 보안시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사격이나 대공사격 등으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은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입니다. 훈련 구역은 민간 항공기의 훈련 공역이고요. 군 작전 구역은 군사 작전 구역, 위험 구역은 비행시 항공기나 지상시설물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 구역은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시험에서 헷갈리게 내기가 참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